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세 번째 영상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좀 생각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게 275쪽에 설명되어 있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철학자의 그 얘기를 제가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275쪽부터 277쪽까지의 우리 자, 응원단에 관련된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어떤 거냐면은 277쪽에 자, 이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응원단원의 역할에 필요한 미덕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응원단에 합류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응원단원이 누리는 명예, 영예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사례에서 여기 뭐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지금 277쪽의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한때 그 목적과 그것에 걸맞는 영예를 명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예가 정해져 있다고 여겨졌던 사회적인 행위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 사고 등을 거쳐서 새롭게 정의되어야 된다. 그런 시점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277쪽의 맨 아래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사회적인 행위는 도구적인 목적, 자, 우리 팀 이겨라 하고 하는 그런 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명예와 모범을 제시하는 것, 자, 어떤 우수성과 미덕에 대한 칭송도 있음을 알려준다. 자, 278쪽 맨 1줄입니다. 고등학교는 응원단원을 선발할 때, 자, 애교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 부러워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지의 자질도 고려한다. 자, 그래서 이 사례가 미국에서는 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례인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응원단원들이, 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응원단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불만을 표현한 까닭을 설명해 준다. 기존의 응원단원들의 부모는, 자, 응원단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미덕을 존중받기를 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이제 이 교재로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미덕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뭐가 미덕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딱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이 대체적으로 이제 명예에 관련된, 이 책에서는 영예라고 얘기하는데 영광스럽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명예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278쪽에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자,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를 이렇다 저렇다 정의하려면 해당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를 이해해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텔로스는 목적. 자,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그 목적에 관련된 권리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정의는 영예, 자, 명예를 안겨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 자, 목적을 추론하거나 주장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어떤 미덕에, 자, 어떤 아름다운 행동 또는 바람직한 행동에 명예를 주고 상을 줄지를, 자,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자료에 2번과 3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의를 나름대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는, 자, 일단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미덕을, 미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행동을 했을 때, 자, 명예도 주고, 자,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것, 이건데, 자,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279쪽에 위에서 다 네 번째 줄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 저스티스라는 정의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영예, 미덕, 좋은 삶에 관한 논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1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문단이요. 자,
재화의 목적. 자, 그냥 목적만 보시면 돼요. 목적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추론 방식, 논리 전개는, 자, 재화를 공정하게, 돈이라든가 그 사회가 원하는 무언가를 공정하게 배분하려면 목적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제가 생각하는 목적과 여러분 개개인이 생각하는 목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떨 때는 명예롭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내가 볼 땐 그거는 명예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우리가 목적이 다른데 자, 이른바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향이 다른데 이럴 때 보상하고 저럴 때 보상 안 해주고 이러면은 그 이상하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미덕이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논리적인 구조에는 이게 맞는 얘기인데 그 미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285쪽에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논란의 대상인 텔로스, 목적, 즉 목적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리고 사회기관, 대학교의 어떤 텔로스, 대학교의 목적을 우리 학생이나 교수가 뭐 짐작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대학의 목적은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나 이사회에서 규정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실제로 뭐 우리가 대학교 운영을 할 때 보면은 대학교의 목적을 일단 설립하신 분이 정해놓죠. 그게 이제 보통 뭐 추상적인 얘기 이기도 한데 진리를 탐구한다, 성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 창의성 다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설립자 또는 설립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냥 목적을 정해버리면 나머지 교수나 교직원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자, 이 얘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나는 여기서 공부를 해서 난 좋은 직업을 나는 가지겠다라는 게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나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난 동아리 활동하고 친구하고 노는 게 너무 좋다라고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인간관계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목적이 다를 경우에 뭐가 명예로운 건지, 뭐를 보상해줘야 되는 건지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86쪽부터의 얘기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얘기예요. 자, 목적이 다르면 차별할 수도 있는 거냐? 야,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